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온 국민 마음 건강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유재춘 대전의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국가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 서비스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어떤 정책들이 마련돼 있나요? 이제 매 5년마다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정부가 이런 시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신건강 정보 포털을 운영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국민 정신건강 포럼 같은 거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또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가검진할 수 있는 그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자가관리법을 보고받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서비스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좀 번거로웠죠. 예, 부담스럽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좀 취약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런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보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의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교직원이나 학교 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회복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확대됐고요. 또 권역별로 트라우마 센터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민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가 있고 접근하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죠. 국가정신건강 정보 포털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신건강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정신건강 정보 포털을 운영 중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정신건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적 정책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또 국가가 좀 책임을 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 바로 국가정신건강 정보 포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요한 질환에 대해서 스스로 좀 검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 그다음에 만약에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이런 약이 어떤 효과를 갖고 또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정신건강 정책 발전을 통해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최근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한 전체 국민을 100명으로
않는다면 한 17분 정도는 좀 우울증 위험군에 속한다라고 한 17% 예, 정도? 17% 네.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참 그 코로나가 더 지금 약간 이제 이게 진정되는 국면인데요. 네. 한참 좀 기승을 부리던 때보다는 조금 안정화된 추세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울러 이제 지속적으로 30대가 특히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30대가요. 네. 네. 그래서 2022년 6월 달 조사 결과를 보면 30대가 한 24.2%로 가장 높게 나오고 40대는 17.0%, 50대는 16.0%, 20대는 14.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여성이 18.6%로 남자의 15.3%보다 3.3% 더 높게 나오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30대가 가장 높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왔다. 이 30대 여성인 저는 약간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확진자, 격리자, 대응 인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진행해서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서적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등의 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욕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중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대 사회를 저희가 이제 고위험 사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인 안정, 그다음에 회복,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또는 권역별로 이제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을 하고요. 네.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통합심리지원단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마음 안심버스 네.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이런 재난이 일어난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서비스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현장을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라는 서비스 정책에 눈길이 가는데요.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재난을 경험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 이웃 역시 충격과 상실, 스트레스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지원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하루의 시작을 즐길 틈도 없이 바쁘게 사는 도시인들.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마음 안심 버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트레스 측정이나 정신건강 상담을 도움받으실 수 있는 마음 안심 버스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답답하실까요? 코로나도 계속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럼 먼저 스트레스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 좀 결과에 따라서 좀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직장 생활 10년 차의 김순진 씨.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심리 상태는 어떤지 궁금했지만 선뜻 알아볼 기회가 없었다는데요. 마음 안심 버스가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좀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도 있고 조금 불안한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운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할 때 가볍게 탈 수 있는 마음 안심 버스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도입했는데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뇌와 신체의 스트레스를 좀 먼저 측정해봐서 측정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건강 검진 그리고 VR 기기를 통해 이완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두뇌와 신체는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심박 변이도 측정기로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순진 씨의 두뇌와 신체 지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두뇌 컨디션은 양호하신 편이고 신체 컨디션도 양호하신 편이신데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신 것 같아요. 피로가 쌓인 거가 좀 관심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어떤 말씀하신 어려움으로 좀 수면에 영향을 받으셨던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지. 예상한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두뇌를 많이 쓴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두뇌는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가상현실 기기인데요. 숲속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을 선택하자 실제 숲속에 온 듯 환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VR로 체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잠시나마 좀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는 그 두뇌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렇다면 종합 평가 지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이제 전체 100점 만점에 62점에 해당됩니다. 두뇌 스트레스가 조금 높으신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두뇌를 좀 많이 활동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두뇌 휴식이 좀 필요한 지금 결과가 있습니다. 의외인 것도 있고 조금 그렇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결과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막연하게 스트레스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내 상태가 어떻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총 45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2대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관련한 기관 종사자분들이 요청을 하신다라면 그 부분에 맞춰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블루터치 홈페이지인데요. 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곳들 그리고 마음의 이 다독임이 좀 필요한 곳들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관련한 기관들에서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신 건강에 대한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마음 안심 버스가 문턱을 낮춰드리니까 안심하고 타보세요. 네, 영상에서 보셨지만 김순진 씨 같은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네요. 이처럼 이 김순진 씨가 찾아간 마음 안심 버스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만약에 제가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정민양 씨도 정신건강 서비스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다라든가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데 좀 접근이 어려운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고 또 네. 그거를 지원하는 것이 이런 이제 버스가 되겠는데요. 버스를 찾아갔을 때 과연 또 얼마나 심도 있는 서비스를 받을까 좀 그런 또 의아함도 있을 것 같아요. 의구심을 네. 갖고 가시는데 막상 가셔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시면서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매번 여행을 가고 힐링을 할 수 없지만 정말 간단하게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마음 안심 버스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 알아야 이런 것들도 이용해야 되겠든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판단을 수 있을 할 텐데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온라인상에서 지금 많은 이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 같은 데를 들어가 보시면 네. 정신건강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또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자기 진단을 통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찾아가셔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라든지 또 우울증, 불안, 또 신체 증상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진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내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먼저 네.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내원하지 않고도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상으로도 자가 진단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많이들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VR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지원들이 정신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정신과 뭐 병원 또 상담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상담이라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디지털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심리적인 위안이나 어떤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치유적인 경험을 하는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정책 이런 발전과 또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책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 자기 자신 말고도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의 정신 건강도 함께 챙겨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이 마음 건강을 지키고 싶을 때 스스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과 몸의 변화나 고통을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쉽게는 이제 심호흡법이 있습니다. 역시 이 숨이 중요하군요. 네. 네.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뭐 누워서 숨 쉬는 거에 집중해서 한 길게 숨을 들여 마셨다가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같이 한번 심호흡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타이밍에 함께 좀 따라 해보시면 스트레스 완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숨은 네. 이제 코로 숨은 들이쉬는 게 코로. 좋다고 돼 있고 네, 왜냐하면 코로. 길게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들이셨다가 잠깐 1, 2초 이상 좀 숨을 멈췄다가 그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15초 이상 천천히 쭉 내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5차례, 6차례 좀 반복을 해서 숨 쉬는 것만 해도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니 저도 방금 한 두세 차례 심호흡을 같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해봤는데 훨씬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사실 내가 요즘 좀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그래서 더 소개하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이름이 또 예쁩니다. 나비 포옹법이라는 그런 나비가 포옹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우선 두 팔을 가슴에 이렇게 교차해서 교착시킨 상태에서 양쪽 이 손을 팔뚝에 얹어 주시고요. 네.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좌우로 이렇게 동시보다는요.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네. 10번에서 한 15번 정도 네.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좀 안아주고 또 나를 진정시켜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셀프 포옹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 대상 코로나 우울 예방 외에도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지원 정책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대상별로 또 단계별로 맞춤형 심리 지원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심리상담 한라인
이게 이제 번호가 1577-0199라는 번호인데요. 1577-0199. 네. 네. 이 번호를 통해서 마음 건강 정보를 제공받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생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위클래스나 또 1388이라는 청소년 상담 전화를 통해서 좀 요 연령대에 좀 특화된 또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직업 트라우마 센터, 또 고용 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돼서 근로자나 또 실업자, 구직자에 대한 상담도 이제 강화되어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전문가 심층 상담 등 필요한 심리 지원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또 긴급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 이런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요즘에는 다들 핸드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네. 전 국민 모바일 앱으로 마음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또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또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살 생각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울 때 그런 고민을 들어주는 다 들어줄게. 또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나의 건강 노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검색어에 이런 걸 넣으셔서 이렇게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령화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과 또 우울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도 개별 상담과 위기 개입 지원 그리고 자조 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한다고요? 이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고립은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 우울감이라든지 또 노인들의 기능 제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질병의 이환율 또 사망률에도 높이는 그런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분들 중에서도 독거노인들 네. 이런 돌봄을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에게는 뭐 말벗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또 가사 지원에 대한 서비스 또 생활교육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콜센터에서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가 취약 노인과 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이제 안부를 확인하고 또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또 마스크나 식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필요에 따르는 이제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한 50만 명 정도가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또. 예, 사실은 이제 찾아보면 의외로 우리나라에 이런 그 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은 편이고요. 지금 또 31개, 62개소 정도의 어르신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떤 위기 상담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오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서 전화로 또는 온라인 편지로 이렇게 다각도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르신들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까지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건강의 개념은 신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난 10월 10일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우울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3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5개구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25개구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시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유관기관 서비스들로 향후에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몸 건강에 대한 정보는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정신건강 관리, 유지, 정신적 증상에 대한 상담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가족분들이 당사자와 함께 생활하시고 또 증상들이 나빠지시거나 또 악화되셨을 때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또 옆에서 돌봄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여러 교육들과 정보 제공 그리고 또 당사자 다른 가족분들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시면서 본인들의 마음도 좀 편안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 플랫폼인 블루터치는 정신건강 정보, 자가검진,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마음터치는 온라인상에서 가벼운 우울감과 불안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터치 그린은 가벼운 불안으로 인한 어려움, 마음터치 블루는 가벼운 우울로 인한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에 25개구 자치구가 있는데 그 자치구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이러한 기관이 있고 또 서울에는 권역별로 4개의 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통해서 상담 서비스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은 별도 들지 않고 사실상 이제 먼저 기관에 연락을 먼저 한번 해주신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계신 정신건강 전문요원 선생님이나 이제 직원분들이 스케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스케줄을 또 잡아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관에 아마 내소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 전화로 상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로 모두 정신건강 관련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심리 지원을 할 뿐만이 아니라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상담 치료와 재활 및 주거 연계 등을 돕는 일까지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신응급의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적정한 개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서울시 경찰청과 함께 서울시가 합동 정신응급 대응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부터 정신재활시설까지 그리고 또 당사자와 가족분들까지 연결해서 안전하고 또 적시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코로나19로 뒤바뀐 일상,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면 서울시의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서 전국에서 어디나 다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 또 사례 관리, 또 주간재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자살 예방 등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또 중점적으로 이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런 센터들을 또 직접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이제 전화로 좀 상담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번호가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1577-0199예요. 그래서 1577-0199 전화번호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또 본인의 문제나 주변에 어떤 정신건강의 위기가 있을 때 연락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이쪽으로 연결을 해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떤 그 교육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센터에서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서울특별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터치라고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음터치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가벼운 우울감이나 불안증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이 의식되고 해서 직접 어떤 서비스를 찾아가기 어려울 때 온라인이나 또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낼 때 스스로를 잘 관리한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보고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음이 지치고 어떤 의욕이 이제 없어지고 좀 고통스러운 느낌을 갖는 어떤 우울감 이런 걸 이제 현대인의 뭐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일반적인 그런 정서적 특징인데요. 마치 우리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때를 놓치면 그게 큰 병이 되기도 하고 작은 상처가 굼기도 하는 것처럼 이때는 좀 이런 방금 소개드린 이런 블루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한 단계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외에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관리 키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방금 소개드린 블루터치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하는 간단한 키트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마음티, 뭐 써볼 수 있는 노트,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또 이 자체로 간단한 어떤 그런 치유의 기능을 좀 갖고 자기 관리에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치료비 지원 사업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있나요? 네, 그 필요하신 분들 꼭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건 때문에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비가 발생한 다음에 180일, 그러니까 한 6개월 안에 신청해 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심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재난정신건강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교육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거는 갑자기 어떤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에 급성의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면서 스스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현실적인 도움과 대처 기법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개입 방법인데요. 이런 심리적 응급처치는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스스로 적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셔서 나도 그런 좀 교육을 좀 받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급작스럽게 정신적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담이나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건강 위기상담 번호인 1577-0199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 제공도 되고 또 그 전화를 통한 직접 상담도 되고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위기 상담은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그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재난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하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서울 02-2204-1442 이런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려주신 전화번호는 꼭 메모를 하시거나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음과 정신의 위급 상황이 올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부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통해 재난이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우선 저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자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것 같고요. 또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좀 관심 갖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게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태인데 이런 시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지원 정책들을 소개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심리적 어려움을 혼자 안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 얘기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고 조속히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또 국가 정신건강 정보 포털이라든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의 병의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전화번호, 온라인, 오프라인, 뭐 앱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신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나의 마음 건강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